안녕하세요. 아티클모아 태산의 아모테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테슬라 요즘은 워낙 잘 나가서 몇 년 전에 미리 주식 사놓지 않은 게 억울할 정도로 정말 잘 나가는데요. 이렇게 잘 나가는 테슬라도 불과 몇 년 전인 2018년만 하더라도 투자한 돈 다 까먹고 망하는 건 아닌가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에 닥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티클은 지난 7월 3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아티클이고요. 이 아티클 또한 8월 초에 출간된 테슬라에 관한 책에서 2018년에 닥쳤던 위기 부분에 대해 정리한 아티클입니다. 잠시 시간을 되돌려서 2018년으로 돌아가면 바로 직전해인 2017년에 테슬라에서는 모델 3를 런칭해서 출시했고요. 2018년은 이 모델 3를 엄청 많이 팔아야 회사가 존속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모델 3를 팔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 산들 하나하나마다 문제가 넘쳐났다고 합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 테슬라는 생산 공장이 캘리포니아 프레몬트에 공장 하나만 있었을 뿐이고요. 이 당시 당면한 과제는 테슬라가 살아남기 위해선 이 모델 3를 일주일에 5,000대 이상 생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생산하지 않으면 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요. 하지만 모델 3를 막상 생산하다 보니 생각보다 생산이 어렵고 불량률도 높고 일주일에 5,000대 생산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기사를 보면 테슬라 CEO인 앨런 머스크가 거의 공장에서 몇 달간 집에 가지 않고 잠을 자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했다고 하고요. 이 당시에 대해서 앨런 머스크는 Manufacturing Hell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공장이 캘리포니아 프레몬트에 있는 테슬라 생산 공장이고요. 이 공장에서 모델 3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5,000대 생산하기에는 이 공장의 캐파가 너무 부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로 천막을 통해서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이 천막 생산 라인에서도 모델 3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주일에 5,000대를 생산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문제는 이렇게 생산한 테슬라 모델 3를 소비자들한테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건데요. 물론 이 테슬라 모델 3를 사겠다고 예약한 고객들은 넘쳐나지만 좀 전까지는 수요에 맞추기 위한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는 이렇게 생산한 차량을 고객들에게 전달하는데 이러한 디스트리뷰션 채널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테슬라를 보면 이런 문제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겹쳐 있었죠. 일단 이전까지 테슬라는 사실적으로 계속 영업 손실을 입고 있었고 그 얘기인즉슨 투자받은 돈을 계속 까먹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2018년 8월 당시에 테슬라가 갖고 있는 현금 보유액이 한화로 하면 2조가 약간 안 되는 금액이었다고 하고요. 이 얘기인즉슨 조금만 판매에 차질이 생겨서 또 손실을 입게 되면 현금이 바닥나고 현금이 바닥나면 더 투자를 받을 수 없으면 회사가 망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앨런 머스크는 2018년 3분기에 테슬라 차량 10만 대를 고객에게 인도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는데 이 목표는 지난 2017년에 연 전체의 판매한 물량보다도 더 많은 물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뉴팩처링 헬도 겪고 그리고 이 생산된 차량을 고객들한테 인도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마 앨런 머스크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이 당시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를 주식회사에서 개인회사로 다시 돌릴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돌리는데 자금은 충분하다 이런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SEC의 조사를 받고 잘못하면 테슬라의 CEO 자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트위터에서는 개인회사로 바꾸는데 자금은 충분하다라고 써있는데 조사해보니까 이러한 자금도 없었다고 하고요. 명백한 사기인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 테슬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분기에 고객에게 전달할 차량의 60%를 3분기의 마지막 주인 9월 마지막 주에 모두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난 일이지만 예전의 상황을 뒤돌아보면 이 시점이 2018년인데요. 그 직전이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가 2018년 들어오면서 모델 3를 많이 팔게 되면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지금이야 이 그림을 보면 점점 성장한 그림을 볼 수 있지만 이 시점까지만 놓고 보면 2018년 3분기에 예상 물량만큼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의 존재 유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요. 테슬라의 순이익 추이도 보면 이 당시 2018년 2분기가 가장 큰 손실
손실을 봤던 분기인데요. 보시면 계속적으로 손해를 봤고 그 와중에 잠시 순이익이 플러스인 부분도 있지만 거의 무시할 수준인 것 같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 3분기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또다시 손실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실적을 못 내게 되면 주가도 폭락하고 투자금도 더 구할 수 없고 이러면서 큰 위기가 닥치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서 2018년 3분기에 테슬라 차량을 10만 대를 무조건 팔아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앨런 머스크가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일들이 진행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분기에 테슬라 차량 10만 대를 팔기 위한 앨런 머스크의 공격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아티클에선 한 매장의 영업 담당이었던 카일 헌터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어느 날 앨런 머스크가 이 카일 헌터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테슬라 차 인수하기로 확인을 받은 고객이 몇 명이냐라고 물었고 이 카일 헌터는 1700명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1700명이 앞으로 며칠간 테슬라 차량을 인수해가는 고객들 수인데요. 이 정도 수치는 이 매장에서 전례 없는 수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앨런 머스크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24시간을 줄 테니 2배 이상으로 물량을 늘리지 못하면 당신은 해고다 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앨런 머스크가 덧붙이기를 보통 이렇게 고객하고 인수 약속을 잡을 때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는데 누가 전화 받는 거 좋아하겠냐? 전화하지 말고 문자 메시지로 커뮤니케이션 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시를 받은 카일 헌터 영업팀의 멤버들에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충분한 수의 영업폰이 없었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영업사원들의 개인폰을 쓸 수는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고심하다가 프로그램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앨런 머스크가 지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고 고객의 답문자를 기다리지 않고 아예 문자에다가 이번에 못 받으면 다음 쿼터에 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서 고객들이 이번에 인수받지 않으면 또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 다들 어떻게든 인수 시간을 맞춰서 차량을 인수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를 해서 돌아오는 주에 차량을 인수하는 고객의 수가 1700명이었는데 총 5000명으로 늘렸다고 하고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앨런 머스크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또 풀린 건 아니죠. 보통 이런 영업대리점을 생각해보면 작은 건물에 있는 하나의 매장인데요. 여기에 일주일 동안 5,000명이 와서 차량을 인수해 간다? 정말 말 그대로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는 또 지시하기를 고객들이 매장에 와서 차량을 인수해 가는 것 대신 직원들이 직접 고객들에게 차량을 배달하는 방법을 지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객들에게 차량을 인도할 때도 테슬라 차량을 싣고 가는 트럭 같은 게 가서 고객에게 차량을 인계하는 게 보통인데요. 이렇게 고객에게 전달할 테슬라 차량을 싣고 갈 캐리어 차량도 부족해서 많은 경우는 고객이 주문한 테슬라 차량을 이 영업 직원이 직접 몰고 가서 고객에게 인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객에게 차량을 직접 전달한다 하더라도 일주일 내에 전달해야 대한 물량이 엄청난데요. 그래서 이렇게 영업 직원들은 고객이 주문한 차량을 직접 몰고 가서 고객에게 인계하고 그 사이에 바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우버를 예약하고 그래서 인계하고 바로 돌아와서 다시 다른 고객의 차량을 운전해서 고객에게 인계하고 이런 식으로 일들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매장에서 차량을 전달하는 건 이렇게 여러 가지 임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문제는 공장에서 매장까지 또 차량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테슬라가 목표한 수량만큼을 배달할 수 있는 트럭 물량 자체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10만 대를 생산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각 매장에 전달을 해야 거기에서 고객에게 차량이 인계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가능한 수량이 얼마냐고 이 물류를 담당하는 직원한테 앨런 머스크가 물어봤는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8만 대 정도밖에 배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8만 대만 가능하다고 얘기한 직원은 며칠 후에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앨런 머스크는 그 직원이 본인한테 아첨하지 않아서 해고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해고한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앨런 머스크도 정말 추진력 하나는 끝내주는데 직장의 상사로서 모시기에는 정말 힘든 리더인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압박되는 상황에서 한 직원이 더 이상 이제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테슬라 CFO는 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직원이 상당히 유능한 직원이어서 다시 다독이고 회유해서 퇴사 의사를 번복하게 하려고 작업 중이었는데 앨런 머스크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오자마자 이 직원한테 직접 가서 엄청나게 고함 지르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나만 살겠다고 빠져나가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라고 엄청나게 소리를 질렀고, 이 직원이 짐을 챙겨서 주차장에 있는 자기 차에 가는데 앨런 머스크가 거기까지 따라가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 이 사건이 테슬라 의사회에서도 조사를 했고, 결론적으로 이 테슬라 이사회의 조사 결과는 물리적 접촉은 없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 생산된 물량을 매장으로 배송하는 것도 힘들고, 배송된 차량을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수량이 너무 많아서 고객에게 전달해야 하는 차량을 모두 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급기야는 앨런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테슬라의 충성 고객들에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테슬라 차량을 신규 고객에게 매뉴얼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작동 방법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이런 부분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트위터에 올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 트위터를 찾아보니 앨런 머스크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한 사람이 앨런 머스크에게 야 너네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도울 수 있어, 무상으로 도울게 라는 트위터에 앨런 머스크가 답 트윗으로 그러면 정말 고맙겠다 라고 답을 하면서 이렇게 테슬라 충성 고객들도 무상으로 차량을 인도하는 과정 중에 무료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산도 어렵고 생산한 거 매장으로 보내기도 어렵고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차량을 인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과연 2018년 3분기에 테슬라 차량 10만 대를 고객에게 인계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10만 대를 달성하진 못했다고 합니다. 2018년 3분기에 고객에게 인계한 테슬라 차량의 총수는 83,500대였다고 하고요. 이 숫자를 보시면 3분기에 고객에게 8만 대 정도밖에 인계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해고당한 직원이 있었는데요. 그 직원이 예상한 물량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0만 대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분기 이익을 거뒀다고 하고요. 그 이익의 규모는 약 3억 불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월스트리트에서는 3분기도 적자를 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3억 불이 넘는 수익을 거둔 거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지난 8월에 트위터로 테슬라를 주식회사에서 사기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트윗을 올려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의 결과도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한하는 선에서 타협하고 테슬라 CEO 자리는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까도 잠시 보셨지만 다시 한번 보면 2018년 3분기에도 10만 대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83,500대를 판매한 것 때문에 테슬라 역사상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이익을 낸 분기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분기인 4분기도 이익을 내면서 테슬라 역사상 처음으로 2분기 연속 이익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테슬라가 분기에 10만 대 이상 차량을 전달한 걸 달성한 건 그 1년 후인 19년 4분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테슬라가 생산 캐파도 부족하고 현금은 말라가고 생산한 차량도 고객들에게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채널도 부족해서 정말 자칫 잘못하면 회사가 파산할 수 있는 상황을 겪어냈는데요. 그래도 이 위기를 겪고 나서는 이제 테슬라 차량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쪽에도 판매를 시작하고, 또 이 시점에는 테슬라 모델 3를 업그레이드한 3S 모델을 판매하면서 이익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런 성과를 통해서 투자금도 확보하고 정말 테슬라라는 회사가 기존의 자동차 업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나 보다, 이런 기대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이 아티클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위기를 넘긴 테슬라가 고급 모델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그렇게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반면 미국 시장에서는 비용 절감에 돌입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며칠 동안 1700대의 테슬라 차량을 고객에게 인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앨런 머스크의 푸시로 5000대로 2배 이상의 물량을 달성했던 한 영업지점의 대표 매니저인 카일 헌터가 이러한 비용 절감 이유 때문에 해고되었다는 내용으로 아티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되돌아보면 정말 회사가 파산의 위기에 있을 때 이 위기에서 테슬라라는 회사를 구출해낸 건 결국 앨런 머스크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이 정도까지 이끌어온 것도 앨런 머스크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생산 캐파가 생각보다 늘지 않을 때 이를 해결한 것도 앨런 머스크고, 또한 생산한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앞서서 해결한 건 앨런 머스크였는데요. 모든 걸 차치하고라도 이 상황에서 앨런 머스크가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없었을 거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앨런 머스크가 취했던 행동들 모두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아티클에서 소개된 내용뿐만 아니라 이 아티클이 포함된 책, 그리고 앨런 머스크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목표지향적인 리더가 같이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언어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요. 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런 리더를 정말 좋은 리더라 생각하고 이런 리더 밑에서 나오는 성과에 대해서 좋은 성과다라고 칭찬을 해야 되는 건지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리더가 아니면 누가 이런 테슬라 같은 회사를 만들어냈을까 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한마디로 어디가 옳고 어디가 그르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각자는 나름의 선을 긋고 그 선에 따라 자신의 사회생활이나 직장에서 상세의 위치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